바랍니다. 지난 몇 개 동안에 총회 내에 많은 재판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콩고 자유대학 재판도 우리 교단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입니다. 콩고 자유대학 관련 재판은 선교사가 교회들의 후원과 협력으로 선교 현장에 조성한 선교 자산이 사유재산이 아니라 우리 교단의 공적인 선교 자산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눈물과 땀으로 헌신해서 이룩한 선교 자산이 사유화되는 물꼬를 트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선교 자산이 사유화되는 일들이 생긴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어느 교회 또 누가 선교에 헌신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총대님들 뿐만 아니라 전국 9,300개 교회와 1,600 선교사님들이 이 재판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콩고 자유대학 관련 사건은 2018년 12월에 재판국으로 기소되어서 넘어갔습니다. 재판 관련 규정에는 사건이 재판국으로 오면 첫 재판이 열리는 기일을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0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약 10개월, 300일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도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세계선교부 대책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재판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였고 내용 증명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콩고 자유대학 관련 재판은 시작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시작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가 설명을 해요? 아까 세계 선교부 할 때도 내용이 나와서 재판국에 기소된 사건이기 때문에 104회기에 재판은 이어진다, 승계된다, 그렇게 제가 이해했습니다. 104회기 재판국이 구성되면은 우선적으로 그 콩고 자유대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입니까? 예. 2번 발언하겠습니다. 네, 강남노회 장로 총대 조근호입니다. 아까 이면철 장로께서 현 재판국에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은 총 회장님, 네. 뭐 바쁘시고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만 우리 총대가 질문한 데 대해서 명확한 답변은 해 주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같은 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 초록의 판결이 2번이 있었습니다. 동강교회 홍성철 목사가 담임 목사를 했던 동강교회는 그 홍성철 목사에 대해서 노예 재판국에서 정직 2년을 선고했고 거기에 대해서 총회 재판국에서 102회기 재판국에서 정직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당시 재판국장이던 이경희 국장께서 재판국은 모두 합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정직 1년을 선고하면서 의사봉까지 다 물들였습니다. 저는 102회기 재판국원이었습니다. 저는 강남노회 소속 재판국원이었기 때문에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14분이 관여해서 8대6으로 정직 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심 재판국원이 서광종 재판국원이 판결까지 다 작성해서 서기에게 보냈는데 재판국 국장과 서기가 그 판결문을 송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총회 재판국 판결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송달 여부는 그 다음 문제고 이미 그 판결은 확정된 것입니다.
정직 1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송달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현 103회기 재판국에 와서 다시 판결을 해서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총회 재판국이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법에 따라 하질 않고, 그래서 우리 강남노회에서 재심을 청구했는데 재심 청구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재판을 하게 된 이미 현재 계류 중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된 과거의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현 재판국에서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총경님들한테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좀 전에 장로님 어떤 한 분이 재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회의록, 이 큰 회의록입니다. 보고서 607페이지 보면은 밑에서 6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원심 재판국에서 상기 재재심 사유에 대한 검토 및 재심 개시 결정, 갈로 재재심을 통해 신중하게 재재심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 헌법해석위원회에서 재재심을 통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세 개 붙는 재심은 615페이지 보면 불가하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작년에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재심이 가능해서 이렇게 재재심을 한 것입니다. 했는데 우리가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제 이것도 우리가 불만입니다. 원심에서 참 문제가 있어서 꼭 재심을 했으면 좀 신중하게 하면 좋은데, 원심이 이겼다가 재심에는 깨졌다가 재재심 가면 또 무죄가 됐다가,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재판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재판부를 없애라는 말도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명성교회 때문에 3년 싸웠습니다. 명성교회 원심에서 김하나 목사가 하는 걸 인정해 줬습니다. 재심에서 뒤집어졌습니다. 또 만약에 재심심 가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단의 여러 가지 교단의 행정까지 불신당하게 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판국 자체를 없앨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판결한 걸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사람은 재재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제도가 있으니까 재재심을 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재판국 완전 보고 받아주세요. 아니요. 네, 3번. 예, 서울 강북로의 이종원 목사입니다. 이 재판 문제 때문에 대단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치부장을 할 때에 재판국을 없애달라는 얘기가 전국에서 쇄도했습니다. 그래서 재재심국 없앴고 재심국도 그때 다 없애도록 총회에서 결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이 총회가 때로는 야릇하게 가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 전에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예배당 지붕에 종탑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에 종탑이 날아가는 모습이 중계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십자가 종탑이 한국교회를 참 어렵게 만드는 그런 보도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의 굉장한 힘의 원천이었던 명성교회 지붕도 굉장한 고통 속에 수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울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임원들이 저에게 재판국에 들어가서 있으면 좋겠다 해서 잠깐 2달 동안 들어가 있다가 제가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재판국 사임하고 나왔습니다. 정치부장도 했고 헌법 개정위원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에 올라온 재판을 소화할 만한 능력이 우리 재판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 총회를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가장 어려운 재판을 할 때 가장 억울하면 재심을 할 수 있다. 이게 헌법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재재심 조항이 없는데 헌법위원회 해석을 해서 재재심이 진행됐어요. 그럼 앞으로도 헌법위원회 9명이 모여갖고 이렇게 판단하면 굉장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판국의 그 고충도 이해하고 헌법위원회 판단도 존중하고 임원회가 그것도 받을 수밖에 없던 것도 존중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냥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하기 시작하면 옛날에 재재심 재판국, 재재심 재판국, 재재심 재판국 이거 다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은 어디 갑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총회장님 우리 잘 인도해 주셔서 이거 헌법으로 다시 잘 정리해 가지고 해야만이 다른 분들도 상처받지 않지. 이거 자꾸 해석해 가지고 만약에 재심재판국 재재심재판국 또 만들기 시작하면 우리 총회 몇 년 정도 다시 또 회귀됩니다. 다시 한번 잘 참고해서 우리 법리부서와 함께 의논해서 임원해서 잘 판단해서 이런 상처 없도록 좋겠고, 명성교회 지붕이 수위에 들어간 것처럼 서울교회권도 다른 교회 시간 연장이요. 연장 꼭 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좀 한국교회 정말 망신시키지 않도록 제발 좀 그만 망신당하도록 우리 좀 자꾸 판결로 하는 이 풍토 조성하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운동으로 좀 전개되도록 우리 임원회와 법리부서 잘해서 우리 교단 좀 살려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좀 종결하는 발언을 좀 해주십시오. 네, 종결하는 발언을 좀 해주세요. 예, 안전보고 받고 얘기하시면 어떨까요? 아니요. 네, 2번 아까 질문하셨는데 짧게라도 누가 하시겠습니까? 네?